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주가의 차이, 두 기업의 차이가 이렇게 비동조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에는 AI 반도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엔비디아 서플라이 체인에서 포함이 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났겠죠.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유일한 차이점은 바로 원픽은 한 가지 이유만 따지자면 HBM입니다. 즉 삼성전자의 급락 이유를 여러 가지 다 따져볼 수 있죠. 한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워낙에 반도체 외에 파운드리 분야, 메모리 쪽 외에도 비메모리 분야와 그리고 모바일 분야, 그리고 디스플레이 분야 이런 분야들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를 딱 핵심적인 이유 한 가지만 뽑으라면 역시나 HBM. 그렇다면 최근에 10월 금요일자 기사인데요. 이 금요일자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냐? 아직도 삼성전자의 HBM 328단 제품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아직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아직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그럼 HBM이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을 쥘 수 있는 핵심 키죠. 여러 번 분석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HBM의 수요에 따라서 D램과 가격도 결정이 되고, 현재 반도체 재고 대란이 불과 2년 전 하반기 때부터 굉장히 크게 나왔을 때 결국에 감산 조치를 삼성전자마저도 들어갔고,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결국에는 이 HBM 생산 라인 얼마나 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산한 상태의 D램과 낸드의 생산 라인까지도, 캐파까지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HBM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 사이클과 현재 D램과 낸드의 가격, 그리고 레거시 메모리라고 하죠. 이 레거시 메모리들의 가격들도 결정이 되고, 그 산업과 연관된 소부장들 역시도 실적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HBM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GPU와 함께, 지금은 블랙웰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H100, H200 이런 제품들 해서 함께 사용이 된 메모리죠. 그러면 HBM은 괜찮은가에 대해서 지금 봤을 때, 최근 미국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또 평가들이 나오면서 목표가들이 계속 줄 상향되고 있죠.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에 블랙웰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GB200 지금 서버의 모습인데 GB200 기반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 칩을 최초로 공급받은 회사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블랙웰의 어떤 출하 지연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해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평가를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챗GPT죠. 챗GPT를 설계하는 이 오픈 AI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의 GX 도착했음을 시장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웰의 어떤 지연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의 블랙웰 제품이 향후 HBM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HBM의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최근에 이제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다시 한번 점진적인 우상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DGX B200이라는 제품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DGX B200이라는 제품이,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네요.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이 제품이 현재 51만 달러, 최소 7억 이상짜리입니다. DGX H100이 40만에서 45만 달러로 약 5억 4천에서 6억 정도에 출시됐는데 지금 이 가격보다 20% 정도 비싼 가격이랍니다. 그런데 이 B200이 어떤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전작인 H100 3배 정도 훈련 성능이 나오고, 최근에는 이제 훈련보다는 추론 쪽에 지금 다들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6배나 증가된 추론 기능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현재 구가하고 있다고 젠슨학 CEO가 공개적으로 밝혔고,
폭스콘이죠. 대만에 있는 그 엔비디아 위탁 생산 업체 폭스콘이 엔비디아 G200 칩 공장을 현재 건설 중인데 이 규모가 세계 최대랍니다. 그래서 현재 폭스콘이 이 공장을, 저의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 이 건설 중인 이 스케줄에 맞춰서 삼성전자의 콜 테스트 시기와 맞물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엔비디아는 지금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괜히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HBM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확대된다라고 시장에 알려지면 현재 가지고 있는 마진율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한 독점적인 어떤 레버리지 효과가 순식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콜 테스트를 통과 못한 것일 수도 있으나 제 개인적인 추론으로는 엔비디아가 폭스콘의 세계 최대 규모의 GB200 칩 공장 그 건설 상황에서 이 공장이 완공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삼성전자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HBM 물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지금 현재 너무나 좋은 엔비디아 상황에서 굳이 여기에서 삼성전자라는 어떤 변수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의 1위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이런 어떤 또 수모 아닌 수모를 겪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공식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시장에 발표도 했었는데, 여하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4년 3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를 하면서 사업화 지연을 얘기를 했었고, 이로 인해서 사실은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HBM을 엔비디아에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D램 산업과 낸드 산업에 대해서 현재 이쪽 수요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이죠. 모바일 수요나 PC 수요가. 그렇지만 HBM 수요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점진적으로 우상향이 되면서, 물론 HBM 앞에서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가격 상승은 없지만 어찌됐건 D램과 낸드도 지금 HBM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HBM의 공급을 늘려서 HBM 공급량을 초과시켜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은 사실상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콜 테스트가 정말로 통과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납품에 대한 어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와 이런 어떤 자체적인 경영 계획에 따라서 지금 서로 윈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잠시 지금 미뤄두고 있는 것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삼성전자가 지금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같이 돼버렸잖아요.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 임박했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연이 되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경영 계획적인 부분이 더 강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는 레거시 분야와,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 그 블랙엘 지연과 함께, 그리고 폭스콘 증설, 그리고 현재 또 초호황인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두르지 않는 게 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가 HBM 3위를 지금 납품이 때문에 HBM이 초과 공급 우려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HBM의 초과 공급 우려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반도체 산업 사이클에서 공급 초과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2025년도 어떤 반도체 산업 전망에서 2025년도부터는 수요가 초과하는 해라고 지금 다들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2025년에 공급이 또 수요에 맞춰서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장 핵심이 되는 HBM의 가격, HBM과 그리고 HBM의 가격, 이 부분이 하락할 기미가 아직은 없다라는 것이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콜테스트를 통과하느냐가 주가의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로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이익과, 왜냐하면 대부분은 메모리 쪽에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서도 D램, 물론 HBM도 메모리이긴 합니다. 주문형 메모리.
그런데 기존의 D램과 쪽에서 삼성전자도 그만큼 HBM 가격이 버텨줘야지만 이득을 보는 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제자 반도체 현물 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트렌드포스라는 어떤 반도체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한 건데 4분기 10월에서 12월 D램 가격이 0에서 5 상승한다는 건데 별로 상승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지난 3분기 대비 오름폭이 절반 이하로 일단은 축소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PC하고 모바일 등 IT 기기 소비 둔화가 주 원인인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재 지금 AI하고 관련돼서 본격적인 온 디바이스 AI 시대는 2025년부터 개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 PC하고 모바일에 결국에는 AI 그런 어떤 제품들이 나와야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또 소비자들이 반응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당연히 지금 현재 범용 D램과 범용 낸드 같은 경우에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경기하고 너무 연관지어서 보기보다는 당연히 이 부분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였고, 이 부분에서는 AI라는 트리거가 온 디바이스로 시장에서 하나의 주류가 되었을 때 바뀔 수 있는 것이지 특별히 경기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HBM 가격 상승세는 현재 멈추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HBM은 같은 용량의 일반 D램보다 5배 이상 높은 가격에 현재 팔리고 있다. 그리고 4분기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도 7까지 올라왔다. 전분기에는 6%였는데, 그래서 내년 HBM 수요의 80 이상이 HBM 3.2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서버 D램 시장도 일부 서버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출하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서버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이 얘기고, AI 서버가 결국에는 메모리 수요의 주요 동인으로 현재 부상이 됐다. 그러니까 이 D램 시장에서 HBM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HBM의 마진율이 가장 높고 이익 비중이 가장 높고, 그리고 HBM은 결국에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AI 서버의 메모리 수요에 있어서 HBM이 돼서 간다는 것이고, 4분기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둔화 것이지만 결국에는 HBM 점유율 상승과 HBM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 D램 평균 가격도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트렌드포스가 어제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도 이 전체 D램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HBM 상승과 가격 상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BM의 가격을 떨어뜨릴 공급 초과를 굳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이제 구조가 나왔지만 이 부분에서 컨센보다 17% 마이너스 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저는 영업이익 구조도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기술력인 문제보다는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너무나 지금 좋은 상황에 있고, 반도체 전체적인 산업에 있어서도 HBM이 가장 중요한 만큼 HBM의 가격과 어떤 희귀성을 떨어뜨릴 어떤 행동을 안 해야 되는, 당연히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냐라고 예상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폭락을 저희가 보면 다시 한번 이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면 지금 5만 원이 깨진 이 가격, 지금 6만 원을 기준선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정말 뭔가 큰 문제가, 저희가 더 여기서 모르는 어마어마한 침체가 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4만 원까지 우리가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가격대 이 5만 원을 기준으로 두고 이 어떤 구간에서는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죠. 근데 저축한다는 개념으로 최소한 어떤 내가 목돈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3번에 나눠서 5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거 삼성전자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후에 한 2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듯, 이번에 장대 음봉이 나오고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이 되면 2년 동안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 HBM에 대한 어떤 이 위상과, 그리고 가격 전망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테스
테스트에 꼭 통과를 해서 HBM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HBM이 지금 반도체 산업, 지금 메모리 산업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HBM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어떤 AI 산업 발전에 따라서 그 수요에 차분히 보면서 확인하면서 공급을 맞춰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레거시 반도체인 D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과 이쪽 산업 사이클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답답한 증시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서 사실 물론 이제 단기 투자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노벨 문학상 관련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뭐 이렇게 잽싸게 붙어서, 혹은 뭐 M&A 와 지분 경쟁하는 그런 기업들 이렇게 잘 움직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최근 한국 증시는 정말 죽은 증시, 시체 같은 증시의 모습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과도기적인 부분이고, 한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망하지 않을 것이고, 삼성전자가 설령 망한다면 한국 경제는 그때부터는 이런 어떤 종목별 구분이 필요 없이 암흑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관점에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번에 TSMC에 들만에 구축해달라고 했다가 TSMC에 먹었죠. 당연히 TSMC의 원탑이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위상이 달라졌는데 TSMC가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엔비디아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교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 젠스랑 CEO는 여러 번 삼성전자와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결과로는 안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HBM을 지켜내기 위한, 지금의 어떤 호황기를 지켜내기 위한, 그리고 HBM을 지켜내는 것이 반도체 레거시 메모리들을 산업을 지금 지켜내는 이 부분이 본격적인 온 디바이스 AI가 오기 전에 PC와 모바일 수요가 지금 현재 부진한 상황을 메꿔주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미 공급 감소를 통해서 반도체 가격 하락을 막아낸 상황에서 굳이 독과점적 구조인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이런 업체들 입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결코 겁내지 마시고, 지금 중국 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좋은 급반등을 보였듯 우리 한국 증시도 결국에는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사실 지금 저는 금투세보다는 가장 지금 불안적인 요인은 정치적인 어떤 불안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경제와 투자에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제가 자제를 하고요. 어찌됐건 오늘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를 중심으로 오만전자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또 대응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고, 삼성전자라는 것이 한국 증시와 그리고 나의 투자, 설령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업이자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아침 또 채팅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